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황수환 장로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 생활 습관을 바꾸면 건강이 보인다는 이러한 대주제를 갖고 몇 회에 걸쳐서 강의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 건강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생활 습관이 바뀌면 건강이 보인다. 이런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건강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연세대학 의과대학 외래 교수로 있으면서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 종종 들려보면은 많은 환자들이 누워서 재물도 소용없대요. 강남의 빌딩도 소용없대요. 건강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다고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한 것을 많이 듣습니다. 요즘은 제 얼굴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병실에 들어가면 이쪽 병실, 저쪽 병실, 복도 건너병실까지 보호자까지 다 찾아와서 황 박사 구경한다고. 황 박사님, 여기서 이렇게 만나뵐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TV로는 자주 배웠는데 실물을 처음 배우니 실물이 조금 낫네요. 뭐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어떤 젊은 아주머니가 평상에 누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황 박사님 건강할 때 건강 지키세요. 우리 황 박사님 같은 귀한 분 건강할 때 건강 꼭 지켜야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그분 차트를 보니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암이 온몸에 다 퍼져버렸어. 이미 때가 늦었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보배로운 형제자매 여러분들, 건강할 때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건강 이상 중요한 것이 없어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는가? 그만큼 이 건강,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건강해야 되는가? 먼저 건강해야 될 이유는 자녀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건강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 연세 정도 부모도 와 계시는데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 여러분 자녀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70살 된 노인이 50대 된 아들하고 같이 지하철 타면서 표를 사시면서 깜빡 잊어버리고 여기 어른표 하나하고 예표 하나하고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50이 되어도 부모님 보기에는 어린애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하고 종종 전에 겸상을 자주 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겸상을 해서
어머님 앞에 앉아 계시고 제가 앉아 있고 우리 어머님은 저하고 같이 식사하는 걸 그래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바빠서 집에 가서 저녁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 어떤 날 내가 저녁 일찍 가게 되면 전화를 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저녁 먹는다 하면 우리 두 사람이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렇게 하면은 밤 9시쯤 들어가도 우리 어머님 식사 안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님 식사하시지요? 아, 나는 배 안 고파. 근데 우리 아버님은 벌써 식사를 다 하고 쿨쿨 주무세요. 이게 엄마하고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는 또 달라요. 또. 물론 아버님도 중요하고 어머님도 중요하지만 또 달라. 그래서 경상을 해서 식사를 딱 하고 난 후에 저희 어머님이 종종 저를 이렇게 보아요. 어머님 왜 봅니까? 아이고 이것아 너가 어떻게 대학 교수가 됐나 이래요. 저는 되면 안 됩니까? 너 솔직한 말로 너 아는 것이 뭐가 있노? 내 좀 말아요. 내가 알기로는 연세대학이라는 대학이 좋은 대학인 줄 알고 있는데 너 요즘 학생 애들 바보 만들고 있지.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볼 때는 철이 ቁ투한 것이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겠는가. 지금도 이 지구촌 교회 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시는 것이 그 자녀가 행복되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야. 왜 부모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그 부모님 가슴 속에 참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사랑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참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 회갑 때 저희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자 회갑은 해줄 필요 없고 여자 회갑은 해줘야 된대. 그럼 왜 그런 말씀 하냐 들어보니까 제가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붙었어. 폭격이 떨어지는데 폭탄이 떨어지는데 우리 집 머리밭에 떨어지는 것 같더래요. 우리 아버님 놀라서 탁 튀었어요. 튀어가서 한 30m 튀어가서 돌아오면서 빨리 따라오라. 돌아보는 순간 우리 아버님이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머님이 우리 자식 새끼 셋을 품에 안고 그대로 엎드리는 거예요. 아버님은 튀어 달라가요. 여러분요, 빨리 따라오라 하면 자식 하나라도 손잡고 달아나면서 따라오라 해야지. 혼자 뛰어가서 따라오라고 할 때 어머님이 자식 새끼 셋을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제 아버님이 돌아오는 순간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애비는 있을지언정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 없다는 것을 그것이 느끼고 크게 뉘우치면서 앞으로 폭탄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 이후에 폭탄이 안 떨어지더랍니다. 그것이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그 어머님의 참사랑을 갖고 있는 어머님이 오래 살아계시는 것이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런데 저는 저희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어머님이 보고 싶은지요? 살아계실 때는 잘 몰랐는데 돌아가신 후에는 왜 그렇게 보고 싶은지. 저는 요즘 종종 웁니다. 어머님 보고 싶어서.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고맙게 전하세요. 이미 돌아가시면 다시는 못 뵙니다.
천당 가서는 배울 수 있지만 다시는 못 배웠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어머님의 참사랑이 가슴속에 와닿습니다. 폭탄이 떨어질 때 달아나는 아버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연세가 90세입니다. 정정합니다. 장로님입니다. 그나마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도 우리 아버님이 가정예배를 아버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아버님 쳐다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아주 귀도 밝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눈도 밝으시고 얼마나 감사하지. 아버님 오늘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아침에 하면은 제일 하시는 말씀이 얘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빨간 불은 서야 되는데 파란 불은 가야 되고 그건 누가 모르나? 그것이 아버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요,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시는 것이 그 자녀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떠한 건강 문제가 있는가? 이 시간의 주제가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떠한 건강 문제가 있는가? 이것이 주제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건강 문제가 과거의 건강 문제하고 다릅니다. 과거의 조상들의 건강 문제하고 요즘 건강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의 병들은 전부 다 전염병입니다. 천연두,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이질, 패스트, 콜레라, 장질부사, 폐결핵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전염이 됐습니다. 그게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요즘 병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 병은 성인병이라고 합니다.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비만증, 요통, 암, 간질환, 동맥경화, 중풍 이런 것들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암, 중풍은 노인들만 걸린다고 이를 노인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들 나이에 이 병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어떻게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사람 빼고. 그래서 이름을 성인병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이 소아암이 걸리고 백혈병이 걸리고 이 백혈병은 그게 암입니다. 혈액암입니다. 세상에 꼬마들이 그런 암이 걸리니까 그 애들 보고 어떻게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을 또 바꿨어요. 현대병이라고. 오늘날 현대인들의 건강 문제가 이 현대병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병인 이 성인병의 장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전염이 안 돼요. 그거 하나 좋아. 남편이 혈압이 높다고 부인이 혈압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남편이 혈압이 올라가면 부인은 안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남편이 혈압이 높으니까 혈압 높은 남편을 잘 관리하다 보니까 자기는 스스로 관리해야 돼가지고 혈압이 안 올라가는 거야. 부인이 당뇨가 있다고 남편이 당뇨가 오는 게 아닙니다. 부인이 당뇨가 있으면 남편은 당뇨가 없어집니다. 부인을 극진히 사랑하다 보니까 당뇨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심장이 나쁘다고 부모 목사가 나쁜 게 아닙니다. 부모 목사는 심장이 안 나빠집니다. 담임 목사 심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담임 목사가 심장병이 있으면 거기에다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는 스스로 그 전문가가 돼서 관리가 잘 되는 거야. 그럼 자기 마누라를 좀 미워하는 사람은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당뇨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성인병은 전염이 안 되는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엔 이것이 큰 결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고통 없이 체내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각 증상을 느끼지 않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혈압이 높아도 안 아파요. 혈압이 높아도 아프지 않아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혈압 정상의 혈압이 얼마입니까? 120이죠. 120에서 80이 정상 혈압인데 140대도 안 아프고 160대도 안 아파요. 혈압이 조금 올라가면 온 전신이 아파야 돼요. 그래야 병원을 찾고 전문가를 찾을 텐데 안 아픈 거야. 그러면 그걸 지나치는 거야.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내 혈관이 터지면 왼쪽 수족을 못 쓰게 되고, 아, 이게 오른쪽이구나. 오른쪽 내 혈관이 터지면 왼쪽 수족을 못 쓰게 되고, 왼쪽 내 혈관이 터지면 오른쪽 수족을 못 쓰는 중풍이 오는 거예요. 중풍이 일단 오면요, 그분은 이상의 세상에 건강에 대한 행복은 정말로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은 분은요, 추운 아침 변속기를 주의하십시오. 추운 아침 변속기를 주의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깥에 탁 나가, 옛날에 변소는 밖에 있었잖아요. 탁 나가면 혈압이 쫙 올라가거든. 근데 옷을 또 내리면 더 춥잖아요. 그래서 또 힘을 주는 거야. 빵 터지는 거야. 터지는 거야. 그 뇌출혈이 일어나는 거야. 옛날에는 그게요, 뭐 주당 걸렸다고 무당 걸려서 구슬하는데 중풍이 왔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는요, 저한테 힘을 주지 마시죠.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 힘 준다고 빨리 안 나와요. 공동변소에서 보니까 힘 주는 사람이 늦게 나오더라고요. 이 혈압이 높아도 안 아파요. 이게 문제예요. 당뇨가 있어도 안 아파요. 여러분, 당뇨 있는 분은요, 밥맛만 좋습니다. 왜 밥만 좋은지 압니까? 먹은 음식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 보니까 몸속에서 배고파 미칩니다. 여러분, 당뇨병 환자하고 식사 같이 해보십시오. 밥 다 먹고 누룽지 다 먹고 밥을까지 다 먹어요. 그런데 이게 안 아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콩밭이 망가지고 심장이 다 상하고 앞이 안 보이고 심지어 발목을 잘라내야 되고 톱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당뇨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혈압이 높은 분이 있습니까? 성인병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그것이 아프지 않다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암도 이렇습니다. 암이 우리 몸속에 생겨서 1cm 자라는데 5년 내지 10년이 걸립니다. 이때까지를 우리가 초기라고 말합니다. 1cm 자라는 걸 1기라고 말합니다. 요 속에 1기 요 속에 암세포가 약 10억 개쯤 들어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본인이 모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속이 더부룩해서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면 암이 아닐 것 같으면 다행인데 암 같으면 이미 2 내지 3기를 지났습니다. 이분은 1년 이내에 어려움을 당한 분도 많고 5년 이상 생존할 확률도 30%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1기 이전에는 이 본인이 잘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1기 이전에 발견이 되면은 이거를 거의 완치된다고 이거를 건치수술이라고 말합니다. 수술해서 완치된다고 건치수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기 이전에는 본인이 잘 몰라요. 이게 큰 문제야.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약간의
신문은 나타납니다. 암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은 이상하게 입맛이 없어진다. 이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이유 없이 밥맛이 없다. 체중이 갑자기 준다. 이유 없이. 그럼 대변을 보는데 힘이 든다. 대변의 설사와 변비가 반복이 된다. 대변이 가늘어진다. 그리고 대변 색깔이 짜장면 색깔 나온다. 그 전날 짜장면을 먹고 짜장면 색깔 나오면 괜찮습니다만은 짜장면은 안 먹는데 짜장면 색깔 나온다. 대변에 피가 나온다. 피 나오는 거하고 짜장면 색깔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짜장면 색깔 나오는 것은 이 12지장 이 부분에 위에 암이 붙어서 출혈이 돼서 내려오면서 소화가 돼서 짜장면 색깔 나오는 것이고, 피가 나오는 것은 직장, 대장 여기에 암이 붙어서 출혈이 돼서 나오는 거고 같은 피입니다. 그럼 나온다고 다 암은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요, 대변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대변을 보러 가서 대변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대변을 반드시 보고 보고 나와야 돼요. 이게 대변을 보는 겁니다. 이게 짜장면 색깔인지 오늘부터 꼭 대변을 보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면서 기간이 아닌데 팬티에 피가 묻어있다. 이 병원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유방을 자주 만져보면서 유방에 몽무리가 있으면 그 몽무리가 아프든 안 아프든 간에 있으면 병원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안 아프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자주 만져보고, 아니 지금 만지지 말고 참 성질껏 받아쳐. 집에 가서 조용히 만져 이렇게 보면. 그리고 옷을 벗어보고 종종 거울로 자기 몸을 비춰보고 어떤 반점이 생긴다. 그 반점이 커진다. 그 반점이 둥글다. 여기저기 막 생긴다. 이게 병원에 가보는 게 좋아요. 얼마 전에 저인데 아주머니가 40대 아주머니 전화가 왔어요. 황 박사님, 제 생명의 은은입니다. 왜요? 박사님이 테이프를 들었는데 몸에 반점이 없던 반점이 생기면 병원에 가보라 해서 어깨 여기에 반점이 차라리 생기는데 혹시 싶어서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러더래요. 오빠가 의사입니까? 동생이 의사입니까? 아니요. 당신 피부암 초기인데 빨리 자랐다고. 다른데 전이가 안 돼서 퍼지지 않아서 요것만 떼내면 된대. 야, 당신 어떻게 그렇게 일찍 왔나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떼내고 살았어. 그래서 저인데 전화가 와서 황 박사 고마워요. 여러분, 이 강의 듣는 이게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때 그분이 내 테이프를 안 들으시면 온몸에 퍼지고 난 후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혈압이나 심장이나 당뇨나 암이나 이거는 처음에는 이게 잘 아프지 않아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문제가, 이 성인병은 문제가요, 합병증이 와요. 당뇨가 있는 사람은 당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장병으로 와요. 혈압, 고혈압 환자가 돼버려요. 전부 다 이것이 합병증을 유발해요. 동맥경화로 끝나는 게 동맥경화가 생기면 고혈압이 오고 심장병이 오고 당뇨가 오고 막 이래 와요. 암이 막 생기고 이래요. 그리고 합병증 오는 것이 또 큰 문제고, 더 큰 문제가 오늘 의학이 고도로 발달된데 불구하고 더 첨가되고 있어. 여러분요, 의학이 발달되면 모든 병은 감소되어야 되는데 이건 더 첨가되고 있어.
전염병 감소됐는데 이건 더 증가되고 있어. 이 증가되고 있는 이거를 봐서도 요즘 병들은 의학적 처방이나 약 처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건강 문제가 성인병이 급증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알렌 데버라는 사람이 발표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렌 데버라는 사람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건강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똑같아요. 첫째는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 여러분요, 환경 중에 이 자연 환경을 무시 못합니다. 솔직한 말로 지금 야단났습니다. 대도시 공장지대에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불량식품 등으로 해서 체내가 오염이 되어서 여러분 환경 호르몬 얘기 들어봤지요? 몸속에 발암물질, 중금속, 나비 이런 것이 막 들어와서 우리 몸속의 호르몬계를 완전히 교란시켜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심지어 남자의 정자수가 줄어든대요. 남자의 정자가 삐뚤어진대요. 변형을 일으킨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기 사람 좀 간이 크나? 남자 정자가 변형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후손이. 전에 외과 닥터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 외과 닥터 이야기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갓난내기 수술하는 데 전문가인데 요즘 병원에 애들이 오는데 갓난내기가 오는데 항문이 없는 애들 많이 온대. 아니 항문이 없대. 그럼 항문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만든다고 되나? 미리 만들어서 나와야 되지. 그 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그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장수초는 어떤 곳이 장소이냐? 공기 맑고 물 좋고 병원 없는 곳이 장소입니다. 여러분요, 몸이 아픈 사람이 좋은 물을 갈아먹고 병 고친 사람도 많잖아요. 그만큼 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은 완전히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밥은 하루 3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숨은 단 5분만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밥을 먹으면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호흡을 깨서 창조했습니다. 그만큼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우리 숨 쉬는데 얼마만한 공기가 들어오냐? 한 번 딱 숨 쉬는데 공기가 500cc가 들어옵니다. 500cc는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맥주 먹어보는 사람은 500cc를 압니다. 한 번 딱 숨 쉬는데 500cc가 들어오는데 1분에 숨을 몇 번 쉬느냐? 1분에 숨을 12번 정도 숨을 쉽니다. 그럼 1분에 6000cc가 들어온 거예요. 오늘 제 강의 1시간 60분 1시간 같으면 360리터의 공기가 들어온 거야. 엄청 많은 공기가 들어오는데 그 공기가 맑은 공기냐, 깨끗한 공기냐, 탁한 공기냐, 오염된 공기냐, 완전히 건강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말이 되면요, 좋은 공기 마시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유럽의 장수촌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곳은 그 장수촌의 대표가 늘 자랑을 한대요. 우리 고을에는, 우리 지방에는 5년 사이에 한 사람 이외에는 죽은 사람 없다고. 5년 사이에 딱 한 사람밖에 안 죽었대요. 그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의사 선생님이 죽었대요. 그 의사 선생님이 왜 죽었냐 물어보니 환자가 없어서 굶어 죽었대요. 과연 장수촌은 장수촌이라고. 첫째는 환경이다. 둘째는 유전이다. 여러분요, 유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안의 건강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요, 이 패밀리 히스토리를 잘 보십시오. 가족 병력을 잘 보세요.
가족력을 잘 보십시오. 아무 일찍이 돌아가기는 암이 잘 걸립니다. 대장암 걸린 집안을 조사해보니 그 주변에 대장암 걸린 집안을 조사해보니 그 가족들 중에 대장암이 많이 오더라. 엄마가 유방암에 걸리고 언니가 유방암에 걸리면 남동생까지도 유방암 검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은 분은 혈압이 높습니다. 중풍이 빨리 오는 집안은 중풍이 빨리 옵니다. 제가 전에 세브란스 병원 종합진단센터의 부소장으로 있을 때, 지금은 나왔습니다만 있을 때 40대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박사님, 제 혈압 좀 재주세요. 우리 언니 셋이 혈압 중풍으로 나이 50전에 다 죽었대요. 혈압을 재보니 세상에 혈압 정상 혈압이 얼마나 겠습니까? 예, 120이죠. 180.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뚱뚱한 집안에는 뚱뚱한 사람이 나옵니다. 전에 제 방에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들어오는데 몸무게가 114kg가 제 방에 들어오는데 그 뒤에 부모가 따라 들어오는데 100kg짜리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현재까지 제 방에 들어온 손님 중에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는 사람은 얼마 전에 예술대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 몸무게가 136kg. 와, 들어온대요. 제 키가 차더라고요. 그러나 겉으로는 키가 참 표시해서 안 됩니다. 겉으로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날 때부터 이렇게 된대요. 엄마가 뚱뚱하고 아빠가 뚱뚱하대요. 엄마 아빠가 뚱뚱하면요 그 자식은 80% 이상 뚱뚱한 애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뚱뚱한 집에는 자녀를 결혼시킬 때 홀쭉한 집안을 결혼시키십시오. 홀쭉한 집안 너무 홀쭉해서 보기 싫으니까 뚱뚱한 집안에 결혼시키면 빵빵한 애가 나와요. 여러분요 부모 닮지 않은 자식 없어요. 다 닮아요. 여러분 손자들 자녀들 보고 공부 1등이라 1등이라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몇 등이나 쓴가 봐. 여러분 부모 닮지 않은 자식이 없어요. 다 닮아요. 성경 말씀에도요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얻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너 자식을 죽였다 할거예요. 창세기 17장 보면요 엎드려서 웃었잖아요. 그 살아있는데도 그 이야기 하니까 살아도 웃었잖아요. 둘이 웃으면서 애를 딱 낳는데 그 이삭을 낳는데 이삭 이름이 뜻이 웃음이야. 웃으면서 놓으면 웃음 다 담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 자식을 얻게 한다 하길래 웃었잖아요. 사라에게도 그래 사라가 너무 좋아서 웃었잖아요. 안 되지 싶으면서 웃었잖아요. 약간 그런 기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나니까 웃음을 낳는 거야. 그게 이삭이야. 부모 다 닮아요. 어느 전문 소매치기 총각하고 전문 소매치기 처녀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내 병원에서 애를 낳는데 이 잘 안 나와. 애가 순산이 아니고 잘 안 나와. 그래 의사가 그럴 수 없이 손을 집어가지고 끄집어냈어요. 다 끄집어내놓으니까 이 애가 손을 다 안 펴고 이래 있거든요. 아무리 펴도 안 돼 의사가. 그래 의사 나가고 나면 딱 손을 펴놓으니까 의사 손가락 가락지가 거든. 다 담당이네. 그 다음에 셋째. 첫째는 환경, 둘째는 유전, 셋째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건강이 나빠지고 수명이 단축되고 그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도가 아주 높아요. 높은데 선진국 사람들하고 좀 달라. 선진국 사람들은요, 건강할 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 건강할 때 건강에 관심이 많아. 우리나라 사람은요, 건강할 때는 관심이 없어. 내 몸을 헌시작같이 내버려두고요. 그러다 몸에 조금 이상이 있으면 그때부터 관심이 많아요. 그래, 우리나라 사람은요, 몸에 조금 이상 있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이미 중국 고어에 나와 있어요. 일병장수라, 한 가지 병인 사람이 오래 산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골골팔십입니다. 시골에 가면 그 영감님이 골골, 근데 곧 돌아가고 싶은데 설날 가도 살아있고 방학 때 가도 살아있고, 그 영감님 죽었다는 연락 안 오고 그 건강한 빛이 많이 죽었다는. 그 왜 그런지 압니까? 몸에 조금 이상 있는 사람은요, 절대 조심을 많이 합니다. 초상집에 가도 오래 안 있습니다. 금방 돌아옵니다. 절대로 밤새도록 고수도 많습니다. 우리 아버님 종반이 14종바입니다. 종반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형제 사촌을 종바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버님 형제 사촌, 여자 빼보면 남자만 14입니다. 그런데 그 튼튼한 삼촌, 오촌은 거의 다 돌아갔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십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연세가 90세. 우리 아버님 몸이 제일 약했는데 우리 아버님 살아계셔요. 정정합니다. 이번에 제가 호주 좀 다녀왔는데, 호주 가서 아버님 호주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래. 야, 좀 시끄럽다. 말 좀 살살해라. 그래.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저 삼촌, 오촌 돌아가신 순서를 보니요, 튼튼한 사람 위해서 먼저 돌아가시더라고요. 나는 괜찮다, 나는 끄떡없다, 이런 사람. 내 건강 내 알아서 산다, 이런 사람. 그 무거운 거 들고 힘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돌아가서요. 골골 80,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몸에 좋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먹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사실 곰슬개가 웅담입니다. 곰슬개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곰슬개도 몸에 좋습니다. 좋은데요, 우리가 대변을 보면 대변 색깔이 누렇습니다. 그런 설개가 남아서 철철 넘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사람 설개를 먹을 필요 없어요. 설개는 어떤 사람이 먹어야 되냐? 설개 빠진 사람이 설개를 먹어야 돼요. 설개가 없는 사람이 좀 먹어줘야 되지. 설개가 있는데 왜 설개를 먹습니까? 세상에. 전에 누가 사슴 목에다가, 살아있는 사슴 목에다가 빨대를 집어서 그 피를 빨아먹었대. 그걸 내가 물어서 그 살아있는 사슴이 가만히 떠나겠다네. 어떻게 빨아먹는? 그 칼집을 탁 내가지고 거기다 빨대를 집어야 돼. 근데 어떻게 그 사슴이 가만히 떠나겠다네. 막 튀어들어가는 거야. 아, 튀는데 왜 빨아먹는 거야? 따라다니면서 빨아먹었대. 그러니까 어떻든 하길래 몸이 화끈화끈하고 기분이 좋더랍니다. 그 화끈화끈한 이유는 두 가지 있어요. 첫째, 따라 먹는 시간에 이 운동에 대해서 화끈화끈한 거예요. 둘째, 화끈화끈한 거는 아무리 순한 사슴이지만은 자기 목에 칼집을 대는데 화가 나겠나 나는. 화나는 그 독이 전부 다 피 속으로 들어가죠. 그걸 빨아먹으니까 하고 나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성경 말씀 보면 레위기 3장에 딱 보면요, 피를 먹지 마라, 내장을 먹지 마라, 콩팥을 먹지 마라,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전부 다 불을 살해가지고 내인데 제물로 바쳐라. 나는 그걸 보는 순간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해로운 거
거고 나쁜 거는 하나님이 다 처해받고 좋은 것만 우리를 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게 참사랑이야. 예수님의 마음이야.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거야. 그래서 피나 콩팥이나 내장은 먹어도 되지만은 그런 식으로 동물을 학대를 해가지고 그런 걸 먹으면 안 돼. 해로워. 전에 제 방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양다리를 덜덜덜덜 떨면서 이러면서 돌아와요. 그 아저씨 왜 그래요? 그러니까 박사님 정에 좋은 거를 다 먹고 나니까 막 이래 돼버려. 여러분 정력에 좋은 거 다 먹으면 튼튼해야지. 금살 해보니 세상에 내 기생충이 3마리 들어있는 거예요. 완전히 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면 죽어요. 독한 약을 막 먹여야 된다. 그 기생충 죽이려고 사람 죽는 거야. 여러분요, 날 것 아무렇게나 먹지 마십시오. 우리 먹은 음식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음식이 대변으로 나가는 이외에는 전부 간을 다 그칩니다. 우리나라 간 나쁜 사람이 세계 제일 많잖아요. 간암 환자가. 왜 그러지 않습니까? 먹은 음식이 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간을 그치는데 간에서 해독하고 하다가 안 되면은 이거 이제 모르겠다. 도저히 나 모르겠다. 이놈 주인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간경화에 오고 간암이 막 오는 거야. 그 때문에 여러분요, 너무너무 검증도 되지 않은 그런 거를 몸에 좋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마시오. 그게 얼마나 해로운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렌 데버가 말하기를 첫째는 환경이고 둘째는 뭐고? 유전, 옳지. 셋째는 건강관심도. 넷째가 생활습관이 나빠서 그렇다. 라이프 스타일이 나빠서 그렇다. 그런데요, 앞에 환경, 유전 이런 것은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유전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이 환경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는데, 다른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이 생활습관이야. 요 앞에 건강에 관심도 이것도 생활습관 안에 포함시켜요, 보통. 그래서 요즘 병을 성년병이라고 말하지 않고 현대병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는 생활습관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큰 주제가, 대주제가 생활습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 건강이 보인다. 이게 대주제야.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의 건강 문제가 생활습관이 나빠서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습관병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생활습관을 바꿔서 건강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담배를 하루에 2갑 피우고 술을 억지로 드시는 분이 나는 오늘부터 담배를 끊고 술을 절제해서 해야지. 그때부터 건강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요, 혹시 이 중에 담배를 피우는 분이 있습니까? 피우면 안 됩니다.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압니까? 담배 인기 속에 발암물질이, 놀라지 마십시오, 50종이 들어있습니다. 독성물질이 4,000종이 들어있습니다. 그 담배를 피우셔야 되겠습니까? 폐암 환자 중에 90% 이상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에요. 코미디 황제 이주일 씨가 담배 때문에 죽었잖아요. 자기가 말을 했잖아요. 나는 담배 때문에 죽는다. 담배를 피우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암이 다 붙습니다. 이 후두암 이것도 주로 담배 때문에 옵니다. 그 후두암 걸리면 후두를 떼내야 됩니다. 이 후두가 뭡니까? 이 성대입니다. 이 성대를 떼내보면 그나보다 그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 벙어리 되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하도 답답해서 자기끼리 모여서 좀 위로하고 있어요. 가보면요, 일단 조용해서 조금 좋아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은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는 말이야. 담배를 피우면서 머리부터 발까지 암이 다 온다고 하니까. 그러나 오늘 혹시 그러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분이 계시면 그분은 담배를 피워도 괜찮습니다. 담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담배를 열심히 피우면서 교회도 열심히 나오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피우고 싶은 담배가 보기 싫어져요. 그렇게 피우고 싶은 담배가 보기 싫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 담배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피우면서 다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의 큰 간증거리가 됩니다. 내가 하루에 담배를 2갑 피웠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었는데 우리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지구촌 교회 나오고부터 담배 피게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의 큰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피우면서 다니십시오. 미국에 가니까 최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담배 장로예요. 박사님, 제가 담배 장로예요. 난 담배를 잘 피우기 때문에 담배 장로인 줄 아는데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자기가 총각 때 교회 처음 나왔대. 옆에 친구가 바람새로 나가졌거든요. 그 바람새로 따라오니까 교회를 들어가 보여요. 참 그 친구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야. 교회에 가자 많으니까 바람새로 가자 그러면 교회 들어가. 그날 이 최 장로님이 청년 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아, 오늘부터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믿는데 담배를 하루에 2갑 반을 피운대. 그래서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그래서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마다 기도를 했대요. 주님, 담배를 피우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계속 그래요. 그럼 하루에 기도를 몇 분 했겠습니까? 하루에 2갑 반을 피웠습니까? 몇 번? 50분. 50분 아는 사람 좀 피하고 하는 사람. 피고 싶을 때마다 이 사람은 기도를 했대요. 참, 그거 대단하죠. 기도도 할 줄 모르는 기도를, 주님, 담배 피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내가 이랬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를 몇십 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담배가 꼴보기 싫더래요. 담배를 생각하니 구역질이 막 올라오더래요. 그때 자기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거라.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실히 믿게 되는 거라.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그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교회를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날아 나옵니다. 교회 와서 변소 청소까지 다 하고, 여자 변소 청소는 현재 아닌 사람 오시는만 하여튼 다 하고, 안내 다 하고, 그 젊은 청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장로까지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담배 때문에 장로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담배 장로네. 하여튼, 그때까지는 계속 교회 다니십시오. 담배 끊고 술 절대 했더니 건강 좋은 사람 많아요. 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야. 평소에 운동하지 않은 분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서 건강 좋은 사람 많아요. 우리 앞집 할머니가 연세가 80 지금 2세인가 그런데 4년 전에는 관절염이 있어서 걸음을 잘 못 걸었어요. 그런데 방에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텔레비전을 딱 켜니 아버지 아저씨가 나왔어요. 아저씨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왔어요. 나와서 운동하세요. 운동하면 건강해집니다. 혹시 관절염 있는 분 있습니까? 관절염 있으면 방에 계속 있으면요. 다리가 약해져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절에 있는 스님들은요. 관절염이 없어요. 절에 있는 스님들은 관절염이 없어요. 왜냐하면 산을 계속 오르내리기 때문에. 근데 요즘 스님들은 관절염이 많아요. 차를 타고 기울라고 보이더라고요. 관절염에 제일 좋은 약이 뭐냐면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 중에 제일 좋은 운동이 수영입니다. 관절염에는. 수영하기 힘들면 바깥에 걸으세요. 제 강의를 들은 아버지 할머니가 그것은 아들 손목 잡고 걷는데요.
이심부터도 뭉끗하고. 자, 그 아들이 효자예요. 얼른 가서 어머님을 업는 거야. 업으면서. 군에서 오래 장교로 계시다가 제대하신 분인데 아주 참 훌륭한 분이야. 효자야. 업고 어머님 들어갑시다. 저희도 며느리도 효부라. 어머님 괜찮아요? 근데 매일 운동을 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도는데 15분 걸리는데 5바퀴를 뱅글뱅글 도시는데 얼마 전에 아침에 할머니가 이러시다고. 할머니, 그거는 조깅입니다. 하겠네. 황 박사 조깅이 뭐고 뛰는 거하고 걷는 거하고 그 사이를 조깅이라고 하면 되겠네. 역시 우리 황 박사가 설명을 쉽게 잘해줘. 연세대학 교수면서도 고급 단어 하나도 안 쓰고 항상 쉬운 말로 저렇게 설명을 잘해주니 유명해졌지. 목에 기부스도 안 하고. 우리 황 박사 덕분에 몸이 이렇게 건강해질 줄 몰랐다. 운동하면 자꾸 몸이 가벼워져요. 가볍다는 말 못하고 부산서 올라오는 할머니인데 몸이 해깝다 이러더라고요. 평소에 운동하지 않은 분이 운동을 규칙으로 해서 건강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야.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편식하고 과식하는 사람들이 편식하지 않고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서 건강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덜 과로한 사람이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건강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야. 웃음을 잃은 사람이 여러분들 같이 웃음을 되찾아서 건강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야.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얼마나 해로운지 압니까?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스트레스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몬트리올 대학의 한스 셀리라는 분인데 그분이 스트레스 연구를 많이 하는 분인데 쥐가 평화롭게 놀고 있는데 그 앞으로 매일 아침 고양이를 지나가더랬어요. 쥐가 평화롭게 놀고 있는데 매일 아침 그 앞으로 고양이를 지나가더랬는데 나중에 쥐 검사를 해보니 쥐가 속이 다 상해버렸어요. 위가 빵꾸가 나버렸어요. 심장이 다 상해버렸어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이런 거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확 풀고 난 후에 건강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또 어떤 분은 성질을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누라가 건드리지 못해요. 펄펄 화를 내서. 혹시 이 중에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은요, 오늘 집에 가서 일찍이 유언장을 적어보세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맹수가 오래 못 삽니다. 거북이 오래 삽니다. 맹수가 오래 못 삽니다. 거북이 오래 삽니다. 우리 몸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뭐냐면 가장 강한 것이 이빨이 제일 강합니다. 근데 나이 많으면 이빨이 제일 오래 견뎌졌잖아요. 이빨은 다 망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놀라운 사실이 보들보들한 혀는 그대로 있는 거야. 혀 부러지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성질이 급한 분이 황 박사 강연 듣고 난 오늘부터 일생 동안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지. 여보 나람 찔러보아라. 여기서 푹 찌르면 한참 있다가 아야 이거 하나 가지고 건강해진 사람 많아요. 여러분 자신대로 과음을 치지 마십시오. 야만인이 어떤 분이 야만인 줄 압니까? 야만인 첫째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야만인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만 작을 줘도 흥분하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야만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이죠. 남의 말은 안 듣고 지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생활 습관 바꾸는 건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라이프 스타일이 일시에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건강한 분은 더욱 건강하시고 건강을 잃은 분은 건강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